윤여정 일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죠. 올해도 영화 미나리가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배우 윤여정 씨는 이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까지 올랐는데요. 먼저 영화 미나리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그래? 그럼 하지마. 그럼 난 산에서 온 이슬물이나 갖고 와. 그거 마시자. 싫어. 싫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프리티.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김은미 기자. 네. 아카데미상 6개 부문의 후보에 오른 미나리. 가히 미나리 돌풍인데 어디 부문의 후보에 오른 거예요? 네, 총 6개 부문입니다. 먼저 이 윤여정 씨 여우조연상에 올랐고요. 그리고 남자 그 주연이죠. 남자 주연이 나무주연상에, 그리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총 6개 부문에 올랐는데, 이 아카데미 6개 부문에 오른 거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랑 똑같습니다. 네. 기생충 때 저희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경사다, 거의 그 수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이 미나리도 똑같이 6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자, 그중에서요. 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나머지 백인 후보 4명과 함께 5명의 후보 중에 1명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윤여정 씨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윤여정 씨 한 외신 언론사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소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And then all of a sudden she said,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She was crying. So everybody wished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watching me. She will be watching me drinking.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뭐 일상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 윤여정 씨 캐나다에서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귀국을 해서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아. 이 윤여정 씨는 이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 1시간 뒤에 알게 됐는데 이 매니저는 울었지만 자신은 울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또 현재 자가 격리 중이기 때문에 함께 와서 축하하고 싶어하는 이 선후배 동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매니저와 둘이서 이렇게 조촐하게 축하를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뭐 윤여정 씨도 본인도 뭐 영광이겠지만 외신들이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신들의 관심도 상당한데요. 일단 미국 피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여정 씨 74살의 배우로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새 역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찬사가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 팩트인 것 같긴 합니다.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있는 그대로 팩트 같은데, 이 외에도 시상식 이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여정 그리고 남자 주인공 스티브 연의 아카데미 후보 지명은 아시아계 배우에 대한 역사적인 후보 선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골든글러브 그리고 뭐 선댄스 등 다른 여타상을 이미 미나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되기 전에 이미 75관왕 157개의 상이 노미네이트가 됐었거든요. 75관왕이요? 네. 75관왕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카데미상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아카데미상 자체가 굉장히 큰 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 항상 이 백인 우월주의 논란을 좀 겪어 왔었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이 상을 받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주목이 되는 건데, 이번에 윤여정 씨랑 같이 이 노미네이트된 다른 이제 여자 배우들의 면면을 봐도 5명 중에서 윤여정 씨를 제외하고 남은 4명은 모두 보시는 것처럼 백인 여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이 연기상 후보에 유색인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70대인 이 윤여정 씨가 이번에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윤여정 씨가 이 배우, 영화 이 미나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을까?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윤여정 씨가 사실 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안을 받을 때 이 제작사가 브래드 피트 아시죠? 브래드 피트요? 네,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그 영화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이 미나리 영화를 만든 플랜 B라는 영화사예요. 그래서 이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가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와, 이거 돈 좀 많이 주겠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영어를 하나 잘못 알아들었어라고 뭐 농담이죠. 예.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나리의 전체 제작비가 우리 돈 2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억 원이요? 네. 근데 전체 제작비가 20억이니까 뭐 여기서 윤여정 씨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이 소속사에서도 미나리를 찍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체류를 하고 한국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그렇죠. 정작 돈은 별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윤여정 씨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를 이 영화 잘 되면 나 돈 좀 받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털어놨던 일화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도 조금 주고 회사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정 씨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 이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이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딜 가든 이윤여정 씨가 어딜 가든 감독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한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어떤 감독도 윤여정이란 배우를 갖고 연출을 하려 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윤여정 본인 자신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괴물로 만들 수 있겠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자신이 어떤 영화 스태프한테 뭘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영화 스태프이 what?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미국 여기에서는 정말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듣고 내가 연기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출연했던 영화 미나리. 결국에는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근데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의 후보에 오르기까지 윤여정 씨에 대한 곡절도 참 많았죠? 네, 맞습니다. 윤여정 씨는 1966년에 이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영화일 것 같은데 이 김기현 감독의 영화 화녀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 영화로 인해서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휩쓸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또 다른 영화 하녀와 드라마 장희빈에 출연하는 등 이 왕성하게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돌연 가수 조영남 씨와 결혼을 하면서 미국행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3년 만에 이혼을 한 뒤에야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계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윤여정 씨 과거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미국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 어린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최소 시급 2.75달러를 받으면서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했던 이 일화를 털어놓은 것도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네. 또 윤여정 씨는 연예계 복귀 이후에 이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열연을 펼쳐왔고 특히 예순을 넘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금 뭐 정말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예능계에서도 또 네, 대박을 맞습니다. 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예능까지 섭렵하면서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 영화 좋아하시죠? 네. 이 작년에 이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우리나라 최초 타이틀 받았는데 이번에도 윤여정 씨가 최초의 주인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화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예상은 못하겠고요. 네. 다만 이 아카데미라고 얘기되는 오스카상은 헐리우드 영화제죠.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제는 또 미국 내에서도 주류 영화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약간의 비판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그래요. 이 기록을 보니까 지금까지 여우 주연상, 조연상 1957년에 일본 여배우가 받은 게 아시아계 외국인 여자 배우에게는 줬던 아마 유일한 전례였던 것 같아요. 네. 윤여정 씨가 그런 점에서 만약에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 대단한 쾌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영화는 아까 김은미 기자 설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사고 감독인 정이삭 감독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 주연 남자 배우도 미국 국적에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배우들이 상당수가 출연을 한 거죠. 네. 한국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일부 상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인종 차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헐리우드도 이제는 이 문화 제국주의 뭐 이런 비판을 아마 수용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연기 이런 거에 조금 더 점수를 주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쪽이라면 뭐 윤여정 씨가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비평가들의 얘기에 상당히 눈길이 끌렸습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에 개최가 됩니다. 윤여정 씨가 한국 최초 여우 조연상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화제 인물 한 명 더 만나보시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한 학생이 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바로 이 편지 봉투 안에 이 편지가 들어있었던 건데 김은미 기자, 네.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일단 이 편지 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인데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답장을 받은 사람도 좀 신기하니까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수감돼 있는 전직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왔어. 그러면서 아까 그 사진 보시면은 자기가 이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의 포스터랑 사진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이제 사인을 해서 또 같이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학생, 뭐 누구누구 학생이라고 하는데 글쓴이가 학생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뜻밖의 편지에 참 반가웠다. 내가 그 부족한 게 참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편지는 맞아요? 네, 사실 의심할 만합니다. 의심할 만한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한번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확인해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기를 직접 가서 접견할 때 여쭤봤는데 말하시기로는 어떤 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내가 답장을 직접 썼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지지자들한테 이제 받은 편지의 거의 대부분 답장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편지가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제 수기로 답장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답장이 공개되면서 나도 한번 써볼까라는 사람이 많아서 편지가 또 급속도로 이 오는 편지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오는 대부분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편지를 통해서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은 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다 거짓말이다 라면서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국내 정치권이 뭐 이렇습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햇바를 먹고 병을 비리가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일본 여자래요, 일본 여자. 저 우리 처갓집 주임주에까지 뭐 딴 여자가 있다고 우리 집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소문 퍼뜨린다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소연님,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뭐였을까요? 일단 이 학생이 보낸 편지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그 뭐 안에 있었던 분 얘기 들어보면은 시간이 남아 돕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여기서 학생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이제 주면서 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학생도 그렇게 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와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전 대통령이 담아서 썼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셀러리맨의 신화로 그렇죠. 예, 그냥 직원으로 입사해서 회장까지 이 기업에서 지내고 그걸 바탕으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 정직하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건 다스에 대한 그 기억이죠. 네. 예,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법원 판결로 봤을 때는 다스는 이명박 전 이전 대통령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정직한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 부분은 어쨌든 이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학생에게 쓴 답장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뭐 너무 정치적인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인생 선배로서 네. 학생에게 이런 길을 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화제가 되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도 덩달아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저는요. 예전에 이제 총선 앞두고서 이 옥중에서 쓴 편지, 저는 그 편지가 가장 기억에 좀 남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그 편지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경아 변호사가 직접 낭독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저 이후에는요,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를 굉장히 강조한 건데 이 편지를 공개한 것, 이게 지난해 4.13 총선을 40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유권자들에게 야당 지지를 호소한 것, 그래서 옥중 정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은 끝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손편지를 그리워합니다. 이 손편지에는 이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텐데요. 이 검은 볼펜을 꾹꾹 눌러 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편지와 대선 후보 당시의 사진. 이 전 대통령은 이 손편지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